안녕하세요. 김보민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때 예고해 드린 아이를 살리는 공부법. 예. 저희 군포의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기초학습 연구 모임에서 고민해서 만들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해 보고 그 결과도 다 나오고 해서 어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 포기한 아이들 코로나 때 많이 속출했거든요, 지역에서.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온라인 수업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학년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어쨌든 아이들의 삶에서 공부는 되게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괜찮다, 괜찮다 해도 이번에 참 알게 된 것이 학습 동기부여 캠프를 했는데요. 지역아동 센터에서 진짜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뭐 2명, 3명 이렇게 데려오셔서 12명이 모였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진심에는 저 공부 안 할래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랬지만 그 정말 깊은 마음속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되게 인제 원초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어 왜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왜 아이를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옛날에는 그런 공부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공부를 했을까요? 그 과거 시험 있잖아요. 과거 시험에서 어떤 걸 했냐 하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데 시를 지었잖아요. 예. 시를 잘 짓고 논술을 하신 거잖아요, 논술. 그리고 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인간의 도리는 무엇인가. 예. 뭐 임금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부모님의 관계, 나랑 내 벗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간관계, 사람하고 관계 맺는 법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도 거의 했던 거는 관계에 관련된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 맺을지도 알고, 그리고 주로 교육 내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것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어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게 언어하고 수리. 예. 그래서 언어와 수학이 지금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관계 맺는 법이라든지 사람의 도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돼 버렸죠.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부를 언어나 수학을 잘해서 수능을 잘 봐서 일단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어떻게 할 수 있죠?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돈을 못 벌어서 어렵게 살까 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막 정말 어 최악의 경우는 지금 뭐 여러 코로나 이후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중학생인데 구구단을
2달째 못 외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할 때, 어, 그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도망치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치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안 과정에 있는 뭐 대안 중학교에 잠깐 보내놓으면은 학교를 잘 다녀요. 근데 다시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은 예, 또 도망을 가죠. 교장 선생님 방에, 교장실에 데려다 놔요. 아빠가. 예, 도망갈까봐.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잠깐 나가신 틈에 도망을 쳐요. 이 정도가 되면은 학교 공포증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대부분 아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냥 게으른 아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 이렇게 낙인을 찍죠.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지긋지긋해하고 하기 싫어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공부를 못 따라갔죠. 수학을 못 따라가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잘 알려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하니? 그랬더니 문제집을 풀려고 한대요. 근데 문제집 풀 줄 모르죠. 예. 그래서 문제집 풀 줄 모르니까 그 시간이 고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죠. 방과 후니까 또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 시간이겠어요. 도망을 치면 깜지를 쓰라고 한답니다. 깜지는 뭐냐면은 가로 세로 3mm 예, 그런 국어 노트처럼 생긴 거에 한 글자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2장. 그 다음에는 4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0 몇 장, 60 몇 장이 되면은 아이가 예, 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가 너무 싫고 또 그걸 안 하고 도망치면 아빠한테 예, 혼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거죠. 이게 아이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싫어진 이유는 다 어른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 돌아가 보면 아이들은 이제 3분의 1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3분의 1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마을에서 생활할 친구들과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머지 친구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과도하게 학원을 보내고 학원에 매여 있고 그리고 늘 이제 그 결과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선택이 아닌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게임하는 거예요. 휴대폰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 공부 다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왔던 건데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을 되게 괴롭히고만 있는 거죠.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가 지금 가정 상황이 어렵고 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를 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서로 괴로운 거예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저희 밥 먹고 놀자 식당에 오던 VVIP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저보고 왜 비웃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수행평가가 하. 네, 상중하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를 3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왜 나 비웃냐? 되게 유머 있는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수학이 큰일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선생님하고 수학 공부 한번 해볼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왕년에 수학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수학을 못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뭘 이해 못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대대적인 제가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좀 흥미를 가질까 하는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거는요, 학습은 배우고 익힌다. 이런 의미잖아요. 배울 학, 익힐 습.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숙달될 수 있도록 익히는 과정까지가 이제 공부인데, 요즘 아이들은 학은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서도 계속 배우는데, 습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익히는 과정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거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야, 아니면 막 협박을 하고, 몇 페이지까지 해라. 아니면은 게임을 못 한다. 이런 이제 제지 속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주로 이거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습을 하려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앉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때로는 책에 있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 공부가 성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문제를 푸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이제 내가 목표를 한 걸 쭉 이렇게 달성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집중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 과제에 집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집중이 잘 안 되고, 딴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할 일을 하다가 괜히 정신을 차려보면, 쿠팡을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알아채면 다행이에요. 내가 딴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얼른 다시 내가 하던 일을 돌아와서 일을 마치면 이게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다른 데 집중하고 또 다른 데 집중하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잠깐 숏폼,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죠. 숏폼.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 릴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만 봐야지 했는데, 네, 몇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힘도 마찬가지죠.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애들한테 키워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앉아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리로 딴 생각하다가도 돌아오고, 그리고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 조카가 서울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잠깐 와 있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딱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서울대생은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엉덩이가 좋아야 되는구나. 정말 아침 먹고 들어가면은 점심 때까지 안 나오고, 점심 먹고 들어가면은 저녁 때까지 안 나와 있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그때까지 잠깐 자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정말 남자애들이 부럽대요. 왜? 그랬더니 체력이 되면 자기는 더 할 수 있는데, 이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더 못해서 그게 아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는 되는 거예요? 지속력, 끈기, 자기 참조 과정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능력, 그리고 집중력, 이런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힘은 그냥 내가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예.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 중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올 것인가? 네, 이것이 저희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됐을까? 네, 다음 시간에 2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도 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풀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